자, 214번입니다. 자, 두 집합 A와 B가 있습니다. 각각을 보니까 2차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해집합이 되겠죠. 그죠? B도 마찬가지 2차 부등식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A집합과 B집합은 여러분들 범위가 주어지는 꼴이 되니까 무한집합이 되겠죠. 그죠? 이때 교집합이 다음과 같고 합집합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여기 있는 B집합에 있는 X계수와 바로 상수항의 곱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A집합의 범위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A집합은 자, 10이니까 인수분해가 X-2와 X-5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이범위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바로 범위가 되면서 그 X가 바로 범위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요 A집합은 X바 2 이상 5 이하인 수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교집합의 다음과 같고 합집합이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무한집합이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교집합과 합집합이 나오는데 일단 A집합을 먼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A집합에 자, 2는 여기가 되겠고 5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는 포함이 되고 자, 5도 포함이 되겠죠. 이게 바로 A집합입니다. A집합. 자, 그럼 B집합을 한번 보세요. B집합은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일단 양수니까 B집합도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럼 B집합 형태는 이 꼴이 없으니까 B집합 형태는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여기 X축일 때 이런 형태로 어떤 두 근이 바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두 근을 사이 범위로 가는 범위가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집합이 2하고 4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교집합이 지금 2가 여기는 들어가죠. 그럼 4는 어딘가요? 4는 여기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교집합이 2와 4 사이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 4는 빵긋뽕이죠. 요 부분이 교집합이 되어야 되니까 요 부분이 교집합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반드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합집합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되겠죠. 그럼 합집합은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은 모두 다니까, 그죠? 바로 합집합은 전체, 이 전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 빨간색이 A집합, 자, 갈색이 B집합일 때 바로 교집합은 2와 4 사이가 될 것이고 합집합은 전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B집합은 어떤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B집합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는 범위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야지 교집합과 합집합을 다 만족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사이 범위고 사이 범위가 되니까 자, 부등식이지만 얘를 해석할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방정식으로 본다면 이놈의 두 근이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과 4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근이 나왔으면 우리 많이 했죠.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3이죠. 3인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a분의 c니까 b가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므로 a와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요 파트 내용은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푼 거죠. 그죠?
우리 1학기 때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푼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교집합과 합집합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 B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요 놈을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215번입니다. 자, 두 집합이 있을 때요. 두 집합이 있는데 여기는 2차 방정식, 여기도 2차 방정식의 근이 각각 바로 뭡니까?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이때 교집합이 바로 1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진다고 했을 때, 자, 합집합의 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A 집합은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이꼴 0의 바로 두 근 중 한 근이 바로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B집합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b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0인데 이놈의 한 근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교집합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A 집합도 1을 원소로 가져야 되고 B 집합도 1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이 일들은 바로 이 2차 방정식과 물론 요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는 아직 없죠. B가 제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그래도 원소가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가 1이니까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되어서 자, A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면 B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고 자, 2B가 이항하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A집합의 원소를 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결정되었으니까 요 식은 X제곱 자 A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근데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3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사실 A집합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1하고 마이너스 3 원소 두 개를 가지는 게 되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B도 2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고 자 개수가 모두 다 2니까 2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도 마찬가지로 한 근이 1이니까 얘는 반드시 x-1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1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B집합은 1이라는 원소와 마이너스 2라는 원소를 두 개를 가지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합집합을 물어보죠. 합집합은 원소 있으면 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적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합집합을 물어봤으니까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16번입니다.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교집합이 A다. 여러분들, 교집합이 A예요. 자, 교집합은 자,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이 A다. 교집합은 어떤 게 나온다? 작은 게 나오죠. 따라서 이 문제의 의미는 바로 A가 B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왔죠. 그죠? 따라서 A집합이 B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를 둘러쳐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집합 볼까요? 인수분해가 되죠. x-2, x-4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이범위니까 자,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B집합 한번 볼까요? B집합은 사이범위인데 인수분해가 되죠. 1, 1. 여기가 3A, 여기가 A라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해서 찍찍 더해주면 마이너스 4A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X, 여기 X니까 X 마이너스 3A와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그럼 얘가 제로가 되는 값, 얘가 제로가 되는 값은 X가 3A와 또 X는 A가 되죠. 그죠? 따라서 사이 범위인데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에 보니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 값은 양수니까 3A가 더 크겠죠. 그러므로 A보다는 크고 3A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물론 여기 뭐 A 집합을 정확히 적으셔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러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사실 무한 집합이죠. 그죠? 따라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요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니까 자, 얘가 2고 얘가 4잖아요. 그죠? 그럼 2도 빵구뽕, 4도 빵구뽕이 되는데 B 집합이 A 집합을 포함해야 되니까 요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이 A고 이쪽이 3A가 되겠네요. 그럼 A는 2보다 작고 3A는 4보다 크겠습니다. 자, 둘 다 만족시켜 주니까 AND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처발라 봐야 되죠. A가 2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어도 요 A 집합이 B 집합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어도 그죠? 요렇게 되어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꼴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3A가 이렇게 4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죠?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니까 이 꼴이 되겠네요.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되죠. 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and 자 3A가 4보다 크니까 3이 이항하면 A는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 두 개를 또 만족해야 되니까 바로 되는 친구들은 수직선을 생각하면 되겠지만 바로 되는 사람들은 수직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2와 3분의 4는 3분의 4가 1점 얼마니까 2보다 작죠.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 n되니까 두 선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3분의 4보다는 3분의 4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요 축은요 A에 대한 범위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로축이 바로 A축이 되는 거고 이때는 얘가 X의 범위니까 여기서는 X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4 이상 2 이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 부등식은 수직선을 이용하여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217번입니다. 이번에 세 집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세 집합을 다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A 집합부터 한번 해봅시다. A 집합은 인수분해가 됩니까? 자, 2, 6, 22가 되네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4가 되죠. 사이범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바로 6보다는 작겠네요. 자, B집합은 어떻게 되나요? 자, 완전 제곱식이네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되나요? 그러면 얘는 얘의 실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같으면 안 되죠. 언제 같죠?
4일 때 제로가 되죠. 그죠? 따라서 x는 4가 아닌 모든 수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물론 여기서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모든 실수입니다. 부등식은 항상 실수, 허수를 생각하지 않죠. 그죠? 자, C집합을 한번 봅시다. C집합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지 않죠. 자, 그럼 판별식 D를 조사해 봅시다. 판별식 D는 반제곱 1이죠. 마이너스 AC가 10이라서 음수네요. 맞죠? 따라서 얘는 흑은을 갖죠. 흑은. 즉, 이 2차 부등식이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X축이 있고 이 아래로 볼록이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X축과 만나지 않죠. 맞습니까?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0보다 커져. 그죠? 0보다 작은 부분에 0과 같은 부분이 없죠. 따라서 C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대요. 자, 해가 없으니까 이 C집합은 바로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해가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집합의 원소 중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고 6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A 집합은 얘도 빵구뽕, 얘도 빵구뽕이죠. 그죠? 자, 근데 B 집합이 뭐죠? B 집합은 어떻게 수직선을 그려야 될까요? 누구를 제외한 4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니까 여기가 4 정도가 되면 그죠? 맞죠? 4를 제외한 모든 실수란 말은 이게 다 된다는 뜻이겠죠. 4를 제외한 모든 실수 되겠습니까? 4를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교집합이죠. 그러면 두 선이 만나는 곳은 여기네요. 자, 4도 되지 않죠. 방금뽕이니까. 자, 그 B급 친구와 C의 합집합입니다. C는 뭐가 되죠? 공집합입니다. 얘가 공집합이면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이 자신이 되는 거죠. 따라서 B급 친구의 답이네요. 그럼 범위를 적어 본다면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또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요게 바로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를 찾으라? 정수를 찾으라 그러죠. 2는 되지 않고 3은 여기 있나요? 3은 되죠. 4도 제외되죠. 5도 되네요. 그죠? 6은 또 방법봉이가 되나요? 안 되죠.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 A는 바로 누구다? 3과 5밖에 없네요. 그럼 정수의 개수 몇 개인가요? 그러므로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2개가 없네요. 선생님이 또 뭘 잘못했나요? 뭐를 잘못했죠? 쏘리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맞죠? 이걸 또 맞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 그렇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죠? 이걸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에 정수가 요 3과 5 말고도 뭔가 더 있죠. 3과 5 말고도 뭔가 더 있겠네요. 그죠? 뭐가 있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이 색깔로 할까요? 자,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 2는 안 됩니다. 또 0이 있죠? 또 1이 있고 또 2가 있고 또 3까지도 있겠네요. 따라서 요 속에 있는 마이너스 1, 0, 1, 2, 3과 이쪽에 있는 5 하나가 돼 있죠. 그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맞죠? 5까지 해서 몇 개가 된다? 6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2로 착각하고죠? 잘못 풀었네요.
여기 제로면 6이고 여기가 제로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죠? 아시겠죠? 되나요? 자, 218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어떤 연산 세모를요. 이 A 집합과 B 집합의 요 세모라는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럼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바로 뭡니까? 합집합이고 얘가 교집합을 뺐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자, 누구에서 합집합 전체 부분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잖아요. 그죠?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맞나요? 자, 요 연산이 나타내주는 게 바로 요 비큼진 부분을 이야기해 주죠. 요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다고요? 요 놈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그죠? 이게 각각 차집합이니까 요 놈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대칭 차집합. 맞죠? 여기를 중심으로 대칭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칭 차집합, 여기서 일반적으로 대칭 차집합의 기호는 없는데 보통 이렇게 저 출제자가 이렇게 나타내주면요.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가 바로 대칭 차집합입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죠. 근데 이렇게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요 B급 거를 그대로 이용하면 이쪽 부분은 A차 B고 이쪽 부분은 B차 A 부분이죠. 그러면 A차 B 부분과 B차 A 부분을 뭐 하면 됩니까? 합집합 취해도 되겠죠. 그러면 A차 B와 B차 A에 무엇을 합집합을 취해도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모두 다 이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대칭 차집합은 그죠? 대칭 차집합은 반드시 어떻게 기억하라?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계산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만약 차집합, 합집합이 나왔다 해도 항상 바꾸어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시킨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문제 풀기가 편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게 요렇게 나타내도 되겠지만 보세요. 요 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요 집합을 하나의 집합으로 본다면 이거 C 집합, 이거 C로 볼까요? 이걸 D 집합으로 본다면 잠시 차집합이니까 차집합 변환을 시켜줄 수 있죠. 그러면 C 차 D는 뭐가 됩니까? C 교 B여가 되니까 이걸 고치면 자, 요게 C 형태가 되고 요거 앞에 그게 A 차 B가 더 편하죠. 우리가 A 차 B는 A교 B에 배웠으니까 C 교 맞죠? T가 바로 야의 뭐가 되겠습니까? 여집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도 여러분들 대칭 차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바꿔내는 게 훨씬 생각하기가 쉽겠죠. 바로 A 교 B 여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물론 얘는 자, 이쪽을 뭐해서 더블왕 법칙을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내도 똑같이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훨씬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훨씬 어렵다 하는 거. 이때는 여러분들 먼저 더블왕 법칙을 쓸 줄 알아야지 보일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또한 얘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나요? A교 B여 합집합 얘는 B교 A여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대칭 차집합인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문제로 나오는 내용은 요 두 가지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칭차집합을 어떻게 본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다는 거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자, 1번. 자, A 세모 B죠, 그죠? 그러면 이 A 세모 B라는 말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 A 세모 B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A 세모 B는 자, 합집합에서 자, 교집합을 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B 세모 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합집합에서 교집 순서를 맞춰야 되겠죠. 교집합을 뺀다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 합집합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자, 교집합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두 개는 다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A 세모 B와 B 세모 A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대칭 차집합도 마찬가지로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놓읍시다. 대칭 차집합도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을 풀어봅시다. 2번은 지금 A 세모 공집합을 처리하러 가죠. 그러면 한 번은 뭐 하고요? 합집합을 해야 되죠. 합집합. 한 번은 뭐 해야 되나요? 교집합을 해야 되죠.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뭐 한다? 빼준다 그랬죠. 그러면 A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A가 되고 A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얘를 빼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A가 된다는 거. 자, 공집합과 A는 그죠? 공집합이 A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합집합은 누가 나오나요? 큰 게 나와야 되고 교집합은 누가 나와야 되죠? 작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A가 됩니다. 그러므로 2번도 맞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3번은 연산 세모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A와 A의 합집합에서 A와 A의 교집합을 뭐한다? 차집합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겠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럼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3번도 맞겠네요. 자, 4번은 어떻게 됩니까? A 세모 A 연산이 되니까 자, A와 A 세모의 A의 여집합의 합집합에서 바로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을 차집합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와 너의 합집합이죠. 나와 너의 합집합은 뭐가 됩니까? 바로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나와 너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근데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차집합하면 얘는 전체 집합이 되죠. 따라서 공집합이 아니고 전체 집합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이제 5번을 해볼까요? 5번은 A와 전체 집합과의 바로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과의 자, 연산을 보면 A 집합과 전체 집합의 합집합에서 A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차집합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나와 전체의 합집합은 전체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나와 전체의 교집합은 내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하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A의 여집합도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이런 2번, 3번, 4번, 5번을 계산할 때는 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는 거. 차집합, 합집합 형태로 나와도 이 2번, 3번, 4번, 5번을 계산할 때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풀어주는 요 네 가지를 연습을 한번 잘 해보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결합법칙은 성립하는지 한번 볼까요? 결합법칙. 아, 참. 결합법칙을 하기 전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은 연산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는 뭐 자기 자신이니까 바꾸어도 똑같을 것이고, 그죠? 얘도 뭡니까? A 여집합 세모 A나 결과는 다 어떻다? 똑같다는 거 알겠죠? 그렇게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하는 건 알고 자 그럼 지금부터 결합 법칙을 잠시 봅시다. 결합 법칙 됐나요? 자 교환 법칙이 일단 성립하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성립하고 조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려면 집합이 몇 개 나와야 되나요? 세 개가,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A 세모, B 세모, C가 있을 때 요렇게 먼저 계산하는 거라 A 세모, B 세모, C를 뒤에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거라 그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A 집합이고, 여기가 B 집합이고, 여기가 C 집합. 마찬가지로 여기는 A 집합, B 집합, C 집합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A, B, C를 좀 적어 놓을까요? A, B, C. 여기가 A, B,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괄호 부분부터 처리해야 되겠죠? 괄호 부분부터. 자, A 연산 B는 자 대칭 차집합이니까 결론은 뭐두 개짜리는 바로 알 수가 있죠. A 집합과 B 집합이니까 요거 되고 그죠? 요거 되고 요렇게 되는 거 맞나요? 교집합 부분을 빼주면 되니까. 됐죠? 자, 지금부터 요 부분하고 요 놈하고 C하고 생각하는 거죠. 요거하고 C하고 생각하면 자, 합집합은 어떻게 돼요? 자, 합집합이 들어갑니다. 합집합이 들어가려면 요 집합에서 C가 들어가면 되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바로 요 C집합이 되니까 요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바로 합집합에 들어가있죠. 합집합에서 맞나요? 맞죠? 교집합을 빼주면 되네요. 교집합이 여는 거예요. 요게 지금 교집합이죠. 공통 들어가는 거. 요거 지워주고 요걸 빼락해서 지워주면 되겠죠. 아, 따라서 바로 요 놈은 여기와 자, 여기도 되고 그죠? 여기도 되고 요 안쪽에도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요 집합을 표현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B와 C의 연산을 먼저 했다면 자, 차집합 형태가 자, 왼쪽은 여기 두 개고 오른쪽에는 여기 두가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초성달 모양의 두 개 맞죠? 자, 이 부분과 A 집합의 합집합. 자, 합집합은 뭡니까? 여기와 A 집합이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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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되는 이 전체가 다가 되겠죠. 그런데 누굴 씌워줘야 되죠? 얘와 교집합을 지어주는 게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죠. 또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얘도 남는 부분이 어디가 되나요? 이 부분,
요 부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똑같네요. 그죠? 따라서 얘는 뭐도 결합법칙도 뭐가 된다?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된다는 것만 알아놓기 바랍니다. 분배법칙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고 몇 가지 더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19번입니다. 전체 집합 6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번에 이런 연산을 어떻게 한다? A와 B의 합집합, 교집합,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약속하자고 했는데요. 이걸 잠깐 보니까 조금 정리할 수가 있겠나요? 자,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요 A 합집합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A 합집합으로 묶어내면 그죠? 갈로 안에 있는 합집합이 나왔죠? 그럼 갈로 밖에 있던 교집합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쪽이 B이고 이쪽이 B의 여집합이 돼요. 그러면 나와 너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니까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이거 바로 뭐가 됩니까? A가 되죠. 그러면 이 결론은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예요. A. 되겠습니까? 이 A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 거죠. 그러면 A가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이는 연산에서 이항연산이라 했죠. 1학년 때 이항연산. 자, 이항연산은 앞에 거 뒤에 거라 그랬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됩니까? 앞에 것이 답이죠. 앞에 것. 앞에 것. A가 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앞에 것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연산이 있는데 여기가 갈로가 먼저 쳐져 있으면 자 봅시다. A 다이아몬드죠. B 다이아몬드, C가 있을 때 요걸 먼저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처리할 때는 항상 누가 A가 답이 아니고 앞에 거가 답인 거예요. 앞에 거. 따라서 얘와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답이죠. 앞에 거. 되겠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답이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B세모 A잖아요. 그죠? B세모 A면 A가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바로 뭐다? 답은 앞에 거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만약에 B세모 여기에 C세모 A라면 답은 뭐가 될까요? 요거 두 개 중에서는 앞에 거가 C니까 C고요. B세모 C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미안. 여기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요 문제에서 다이아몬드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거 누가 B가 답인 거예요. 이게 A가 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이항연산은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답이 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220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이번 연산 스타를 사용했네요. A 스타 B는 A차 B와 B차 A의 합집합입니다.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거 대칭차 집합이죠. 대칭차 집합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나와도 되고 A 합 B에서 A 교 B를 교를 교집합을 빼도 된다 그랬으니까 대칭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렇게 공부하자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은 보세요. 할 필요도 없죠. 선생님이 했죠? 218번에서 대칭차집합은 뭐죠? 대칭차집합은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218번 문제에서 증명을 다 해줬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바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니은을 봅시다. 니은은 자,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스타나 A와 B의 스타, 즉 대칭 차집합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럼 니은은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합집합에서, 그렇죠? 한 번은 뭐 해야 됩니까? 이 두 개의 무엇을 교집합을, 그죠? 맞죠? 뭐 해야 됩니까? 빼줘야 되죠. 이해됩니까? 자,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여기가 차집합이 되어 있어도 합집합에서 교집합, 합집합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뭐 한다?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 차집합이 있으니까 차집합 변환을 시켜줄 수 있나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여기에서 바로 얘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겠죠. A 차 B는 A 교 B 여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요 요렇게 고칠 수가 있죠. 그리고 교집합이고 얘는요 요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드모로강 법칙을 쓰는 거죠. 얘는 드모로강으로 묶었고 여집합으로 묶었고 얘는 드모로강 여집합으로 각각 취해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드모로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자, 요 놈을 선생님이 보기 좋게 요렇게 위치를 바꾸어도 됩니까? 요 위치를 바꾸었죠. 교집 이 집합과 이 집합의 교집합의 좌우 왼쪽 오른쪽 바꿨으니까 얘는 교환 법칙을 이용했죠. 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집합, 교집합, 집합의 여집합인데 A 교 B이니까 얘는 A 차 B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보세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뺐으니까 바로 얘는 뭐가 됩니까?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 스타 B라고 적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맞게 되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디귿은 얘를 먼저 처리해도 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요 두 개 자리 바꾸어 줘도 되나요? 이렇게 바꾸어도 되나요? 상관없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또한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자, 다시 여기서 열로 넘어올 때는 무슨 법칙 이용했죠? 교환법칙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뭐 했나요? 결합법칙 이용했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먼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걸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한 번은 뭐 어떻게 합니까? A 집합과 A 집합을 합치고, A 집합과 B 집합이 아니고 A 집합과 A 집합의 합집합에서 A 집합과 A 집합의 교집합을 빼주면 되죠. 합집합은 A이고 교집합도 A죠. 따라서 얘가 공집합이네요. 얘가 공집합. 따라서 비스타 공집합이 되겠죠. 여기 공집합이니까 요 자체가 공집합이죠.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요? 한 번은 B와 공집합의 합집합, 한 번은 B와 공집합의 교집합이죠. 그거의 차집합이 되겠네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준다. B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예요? B가 되고 B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그거의 차집합이니까 B집합에서 공집합을 차집합 시켜주면 B가 되겠죠. 따라서 A가 아니라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역 니은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대치 차집합 문제는 자 여기 있는 요 세 문제 정도 물론 218번과 220번만 대칭 차집합이죠. 이 정도만 연습하면 대칭 차집합이 나오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고 그죠?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218번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을 한번 잘 해보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